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 5일째예요. 오늘 오전에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고 했는데 발언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단식 5일째입니다.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어제 SNS에 뭐 몸도 힘들지만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로텐도올 반대편에서부터 가끔씩 퍼져오는 꽃향기에 정신을 가다듬는다. 이렇게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지금 보면 그런데 이제 장 대표의 단식을 놓고 이거 대여가 아니라 당내용이다.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근데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나경원, 안철수 이런 중진 의원들도 뭐 방문을 하고 있고 뭐 김재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동전 안식 들어갔는데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당대표가 굶어주고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점이다. 이럴 때가 아니다. 단식 중단을 촉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식은 좀 중단을 하는 게 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배현진 의원의 이거는 이제 SNS 글이다 보니까 많이 알려졌지만 어제 또 우리 친한계 인사 중에 한 명이 장동혁 대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네. 실제로 몸이 정말 좋지가 않다 그래요. 처음에 이제 이게 단식을 어찌 보면 이런 투쟁을 늘 단식 투쟁 같은 걸 해왔던 분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소금을 좀 잘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그래서 단식만으로도 힘이 든데 이제 소금으로 인한 좀 그런 안 좋은 좀 그런 건강 상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겹치면서 실제로 진짜 건강이 굉장히 지금 좀 위협을 받는 상황인 것 같고 우리가 사실 그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정치를 하는 것이 글쎄요, 뭐 이렇게까지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단식은 또 굉장히 오랫동안 그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같은 정치를 하는 그 어찌 보면은 동업자들인데 동업자들끼리 이렇게까지 하는 정치를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두고 보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뒤에도 나오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지금 임명이 됐죠. 네. 홍익표 정무수석이 임명이 되면 이제 당대표들을 한 번씩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식장에 오셔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단식을 이제 좀 접도록 하고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제안을 했어요.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특검법에 있어서 특검의 실시에 있어서는 여야가 지금 다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회담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해결을 도모해서 이 출구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제까지는 그냥 그랬는데 우리 그 친한계 인사 중에 갔다 오신 분이 진짜 정말 그 객관적으로 몸이 진짜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가 뭐 얼굴만 봐도 좀 몸이 지금 축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사실 단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 굉장히 힘든 거고 어쨌든 말 그대로 곡기를 끊는다는 거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이고 그렇다면 야당 대표로서 사실은 국민들께 호소할 만한 또는 국민들께서 공감하시고 지지해 줄 만한 좀 그런 중차대한 명분이 있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지금 5일차에 되면서 한계가 올 거고 정말 힘들겠지만 이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단식을 하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급작스러운 시기이긴 했고요. 그리고 명분에 대해서 뭐 외부로는 뭐 특검법이라든지 또는 뭐 공천언급에 관해서도 뭐 특검을 요구한다 뭐 이런 명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정부 여당이나 또는 뭐 민주당을 향한 그런 대여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당시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나오고 그 안에서 좀 개파 갈등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한 장동혁 대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타를 받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단식 이런 걸 들고 나오면서 정치적인 돌파구 아니었나라는 해석들이 나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결국 명분상으로도 이게 대여 투쟁이 아니라 결국 당내 투쟁 또는 당내에서의 본인의 입지를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해석이 당연히 따라오기 때문에 저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힘든 단식일수록 국민적인 탄탄한 지지가 있어야 그걸 먹고 가는 건데 지금 국민들께서도 그래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거 걱정은 되는데 왜 하는 거지? 혹시 내부적인 어떤 정파 싸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국민들이 계시고 그런 시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 대표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단식은 풀고 본인이 어떤 관련된 좀 당내 여러 개파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조를 좀 확실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SNS 통해서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게시판 의혹이 불거진 뒤 공식적인 첫 사과인데요.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당권으로 정치 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서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전체 사과문을 보면 송구가 한 번 나오고 정치 보복이 3번 나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디에 방점을 찍혔느냐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책사시잖아요. 대표적인. 친한 게. 책상. 이 사과문은 누가 쓴 겁니까? 그 대표님이 이 사과를 직접 그 사과문 영상을 직접 이렇게 공유를 해주신 거라서 사실은 뭐 직접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메시지 자체를 직접 쓰시고 좀 있기 모여서 때문에 상의를 하진 않으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지나가는 후문이기는 한데 사과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를 제가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이랑 오전에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후에 대표님께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셨어요. 그 정도였으니까 그냥 대표님께서 직접 판단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직접 판단하고 이렇게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뭐 사과의 주체 그리고 사과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런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제 장동혁 대표에게 공이 넘어갔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지금 장현주 변호사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됐냐면 제가 그때 그 최고위가 있던 날 그날 아침에 이제 제가 그 모 매체에 야당 반장인 분이랑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매체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 거의 전수조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조사를 해볼 때 국회의원들을 다 기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동훈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우리 당 의원이 한 40명 정도. 40명 정도.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장동혁 대표는 징계를 철회해야 된다라는 양비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20명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60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당 국회의원이 107명이기 때문에 과반이 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던데 저도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전달을 받고 나서 아마 저한테도 들어올 정도면은 장 대표 쪽에도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방송에서 소위 말하는 친지도부 쪽 패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 제명을 결정할 확률이 90%다라고까지 했는데 저는 그걸 듣고 들어가서 우리 당 의원이 과반 이상이 제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으면 제명을 하긴 힘들 거다.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의 다음에 바로 의총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명을 하지 않고 10일 유보를 했고 보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의총장에서가 재밌는데 의총장에서 한동훈 대표를 제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대요. 우리 당 의원이. 전부 한동훈 대표 제명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것.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당 의원들의 이 여론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과반이 되려면은 한동훈 대표의 사과라는 것이 좀 그것이 하나의 조건으로서 얘기한 분들, 그러니까 양비론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사과라는 것이 좀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가 그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 의원들의 이제 과반 이상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제명을 밀어붙일지 말지
이 결정을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되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홍익표 의원이 조금 홍익표 정무수석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내부에서는 풀리기가 힘들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래도 야당이 국정의 파트너인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조금은 이 부분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사람이 다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과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과문이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어차피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하실 분들은 비판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과문에 보면 뭐 송구한다라는 말은 있지만 이런 얘기는 분명히 있잖아요. 징계가 명백한 조작, 정치 보복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뭔 사과냐 하나마나 하지. 그럼 결국에는 징계가 조작이었고 명백한 정치 보복이었다라고 한다면 당무감사위나 윤리위원회는 도대체 뭐가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가정을 하고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얘기 하나도 없이 정말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조건 다 처음부터 다 제가 잘못했으니 제가 모두 다 사과합니다라고 하면 뭐 소위 당권파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그 강경하신 분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풀렸으니 제명이 없던 것으로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어떻게 사과를 했어도 사과가 제대로 됐다라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늦었다. 왜 이제 와서 인정했다. 이렇게 계속 꼬리가 잡혔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사과문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과를 했다는 거 그 자체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사실은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제명 결정이 딱 나왔을 때는 뭔가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잘못이 그동안 어느 정도 있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었지만 갑자기 좀 피해자의 서사로 가는 그 국면이 전환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게 피해자로 전환되고 이게 뭔가 방향이 다르게 가겠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장동혁 대표가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단식하고 있는 당대표에게 찾아가서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우리 당을 위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실 분들은 별로 없죠. 대부분은 가서 대표님 건강을 위하시고 단식을 푸시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돌파구로 단식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사실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뭐 법적 절차를 하기도 좀 애매하고 뭐 재심을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사과밖에 없는 것인데 그 사과에 너무 많은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을 담기는 전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가 최선이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내 강경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사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제명과 관련된 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장동혁 대표도 쉽사리 본인의 어떤 징계와 결심 자체를 끌어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관철하기 위한 단식이었다라는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은 목적어가 없는 사과다. 왜냐하면 이게 당원 게시판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번 사과도 간만 본다 뭐 이런 지적도 하셨고 또 조강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악어의 눈물이 떠올랐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진정성 있게 과거 행태를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는 지적들이 많았다라고 약간 이렇게 스탠스가 좀 애매모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제 사과를 한 것 자체가 용단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사과를 할 거면 진작하지. 너무 타이밍상으로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그러니까 사안이라는 것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사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에요. 근데 종결된 사안을 장동혁 대표가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건데 그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당의 리더였던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 당을 지금 거의 반쪽으로 쪼개질 정도가 될 정도로 이렇게 상황을 끌고 온 거니까 그 한 축으로서의 사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지금 이 상태까지 오기 전에 보다 이 상태까지 왔을 때 그 사과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어느 당이든 내부적으로 갈등이 없는 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민주당이라고 뭐 갈등이 없겠습니까? 엄청나게 저희들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솥밥을 먹고 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봉합해서 가야 된다라는 게 현재 우리 당 의원 과반의 생각이고 또 우리 당의 오랜 원로나 고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일부 강경파들이 있어요. 우리 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고문들한테 뭐 평균 연령 몇 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일부 강경파 인사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강경파 인사들이 장동혁 대표를 지금 망치고 있다.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출구를 지금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목소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한 이상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이 정치의 영역에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든 상상력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신동우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거 최고위원 전원이 참가하는 공개 검증하자 이런 제안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를 했으니까 공이 넘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공을 안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공개 검증하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원래는 이제 법적 대응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법적 대응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대응은 이미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고발을 공개 했기 때문에. 검증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이쪽에서 지금 검증을 해야 될 댓글의 숫자나 정확한 그런 것도 지금 특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주진우 의원이 그 작년에 조사를 했을 때 1,000몇 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탈당한 다음까지 포함해서 1,600개로 늘렸어요. 게다가 그 1,600개 중에 601개는 작성자 등을 조작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조작된 걸 가지고 어떻게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늘리고 조작한 것에 대해서 이호선 위원장을 한동훈 대표가 직접 고소를 했죠. 그러면 그 고소, 허위사실에 대해서 고소를 했으니까 허위사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과거에 보면은 그 청담동 술자리 관련돼서 엄청나게 뭐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송 진행 중인데 뭐라고 얘기들을 했냐면 블랙박스를 까라 막 계속 그랬어요. 아니 근데 재판을 하고 있는데 뭘 블랙박스를 따로 깝니까? 재판 결과만 보면 되는 거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심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김의겸 씨나 이런 분들한테 손해배상을 하도록 1심에서 선고가 나와서 지금 또 항소심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진입한다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허위사실 여부를 검증을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 고소를 했어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직접 고소를 했겠습니까? 이게 뭐 고발도 아니고 그냥 고소를 한 겁니다. 직접.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면 되는 거지. 신동욱 최고위원이 법률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수사기관 출신도 아니죠. 김민수 최고위원이 법대를 나오긴 했지만 법률가는 아니에요. 근데 수사기관이나 법률가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무슨 뭐 공개검증이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 진위는 기다리면 된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거니까. 대신 지금은 어떻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서 우리가 5개월 남은 지방선거를 잘 치러낼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신동욱 최고위원이 이게 뭐 최고위에서 검증하자 이 말이 약간 좀 논리모순이라고 생각은 드는 게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각각 다 윤리위원회 우리 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기구로 아마 운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형사재판으로 따지면 형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제명 판결 이게 나온 건데 판결문도 몇 번째 수정이 됐던 거고. 근데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 판결문 나온 과정을 전체를 또 다시 다른 기관이 검증하자라는 거는 사실 저는 좀 어떤 걸 근거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공개 검증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좀 흔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부분은 크게 의미 있는 얘기 같지는 않고 결국에는 다 정치적인 문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이유가 뭐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한 축은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이 갈등과의 이 돌파구를 삼기 위해 단식하는 측면은 있다라는 분석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공을 그대로 받아서 한동훈 전 대표가 원하는 방식으로 패스를 해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이런 돌파구를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 단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측에 어떤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내 강경파들이 사실 참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공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공을 어떻게 던져줘야 될지 아니면 그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될지 패스를 해줘야 될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게다가 지금 단식 때문에 지금 정신도 약간 힘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맑은 정신을 맑은 유지하기 정신이 뭐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 주위의 강경파들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좀 휩쓸려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러면 정치 영역이라고 하셨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현직 당대표 찾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당장 뭐 어떤 어제 사과문이 나간 거기 때문에 고려가 되는 지점은 아니지만 이게 결국에는 지방선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전국 선거가 있으면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 강성 지지층만 보면서 이제 지방선거 5달 남았거든요. 5달 자신의 어떤 보면은 가장 그 큰 권력을 누리면서 마지막 서쪽 하늘에 불꽃놀이 하듯이 마지막 그 권력의 불꽃놀이를 쏠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우리가 그래도 선방하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임기를 충분히 맞춰 나갈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할지 그거는 장동혁 대표의 온전한 그 현재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좀 단식을 이제는 그만하시고 지금 건강도 너무 안 좋다니까 저도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장동혁 대표 작년까지는 그래도 우리 한동훈 팀에 한동훈 호에 그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이 있었고 저와도 친분이 왜냐하면 한동훈 의의 특징은 술을 잘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나 저나 좀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많이 좀 어울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참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그런 감정까지 그렇게 그러지는 않는데 이분이 왜 이런 좀 정치적으로 계속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온전히 장동혁 대표가 선택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맞아요. 이게 지금 의결이 징계수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요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당원권 정지 2년 상당히 중징계가 나와서 이게 그대로 간다, 안 간다. 요것도 상당히 좀 관심이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 뭐 소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이게 오늘 제가 여기를 같이 갔다가 왔어요. 아, 네. 예, 같이 이제 갔다가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당의 당원 당규에 되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당의 당원 당규에 보면 윤리위원회 당규에 보면요. 17조 2항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규정이 있냐면 그 징계 심의 대상자죠. 징계 심의 대상자는 이 윤리위원 중에 징계 심의 대상자는 위원 중에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17조 2항에. 근데 이 징계 심의 대상자인 김종혁 최고예계까지 전 최고예계까지 윤리위원회 명단을 안 알려주는 겁니다. 아, 기피 신청을 하려면 누군지는 알아야 될 누군지 거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모 매체 한 곳에서의 보도로 이렇게 그 위원 명단이 나오긴 했지만 그 중에 2명이 사임을 하고 새로 오신 2분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피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김종혁 최고가 윤리위원회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17조 2항에 따른 기피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윤리위원 명단도 이거는 없지 않느냐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윤리위에서 회의를 한 뒤 다시 이제 알려줬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김종혁 최고가 거기에서 한 분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고 다른 분들도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자정까지 기피 신청을 할 사람들을 정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 했다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우리 윤리위가 윤리 운영이 정말 당원 당규도 따르지 않고 정말 굉장히 초법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에요. 이 조항을 얘기를 그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거기 당직자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당직자가 놀래더라고요. 그런 조항이 있나요? 하면서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참으로 갑갑합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기피 신청이 됐으면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오늘 있겠네요. 자정까지 기피 신청 서면을 네, 내달라고 내라고 했어요. 했으니까. 네, 그렇기 오늘은 때문에 어려울 오늘은 수도. 어렵겠네요. 오늘은 어렵죠. 네, 음. 네.